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정책 그대로 추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입장이 계속 나오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상승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또 해프닝도 있었죠. 뭐 90일 관세 유예설 보도가 됐다가 가짜 뉴스라고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어쨌든 협상이 시작된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은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또 시장을 올리는데 일부 또 반등하는데 역할을 좀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는 그런 날이라서 이 영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과정에서 공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선물 매도도 엄청나게 누적이 되어 있죠. 이거를 청산시켜주는 계기가 될지 오늘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오늘 미증시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나스닥만 강보합이고 나머지는 다 빠지긴 했는데 장주 초반에 4% 넘게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감안해 보면 낙폭을 제법 만회했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지죠. 그래서 낙폭 만회하면서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뭐 2% 가까이 올라가서 우리 증시는 초반에 플러스로 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다만 이제 종목들별로 보면 업종별로 하락한 업종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락을 해도 숫자만 놓고 보면은 뭐 이렇게 급락한 느낌은 아니죠. 지난주는 업종 지수가 막 7% 빠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비해서 종가 기준으로는 그래도 조금 진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아마 초반에 로스컷 이런 거 엄청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로스컷 나오고 나서 저점 매수가 가동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증시는 굉장히 요란했습니다. 사실 종가만 보면 저렇지만 초반에 트럼프나 뭐 백악관 인사들이 계속해서 강한 입장을 고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 진심이구나 이런 걱정을 유발을 했다가 CNBC에서 갑자기 보도가 나온 게 관세 90일 유예설, 이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랬다가 백악관 쪽에서 가짜뉴스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막 90일 유예론 나오면서 갑자기 시장이 확 급반등했다가 가짜뉴스라고 해서 그대로 다시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여기에 또 트럼프가 중국이 만약에 관세를 그대로 이제 유지하면 우리는 50%포인트, 이제 50% 정도 추가로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위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시장을 누르는 그런 요인이 됐죠. 그러다가 장 후반부 되면서 유럽연합이 공산품에 대해서 상호 무관세 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또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관계는 좋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한 거는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낙폭을 줄이거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로 마감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슈들 보면 대부분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정리해드리는 타임라인으로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다만 이제 그 90일 유예설은 이게 이제 또 배경이 어떻게 된 거였냐면, 그 CNBC 이제 경제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게 90일 유예될 수 있어. 왜냐면 주말에 이제 빌 레크먼이 월요일에 이런 뉴스 나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물어본 거예요. CNBC에서 물어봤는데 답변하기를 이건 트럼프가 결정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결정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마치 90일 유예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이 보도가 돼버려서 이게 이제 확 그냥 번져버렸죠. 예, 그랬다가 이제 가짜 뉴스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하면서 이런 해프닝이 오늘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요 증권사들이 그 상당히 좀 어둡게 주식시장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어둡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이 시원스럽게 플러스로 돌아서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뭐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죠. 이 사람 침체까지는 모르겠는데 경기 둔화를 심화시키는 건 분명한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했고, 최근에 이제 마진콜, 일종의 우리가 이제 반대매도 강제 청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위험 자산을 팔고 나아가서는 금까지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강제 청산되니까 이제 돈을 메꿔야 되니까 이것저것 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낙관론자들까지도 돌아서고 있어요. 이제 뭐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어떤 낙관 쪽이었는데 미증시 전망치를 좀 하향을 했고, 또 JP모건 같은 경우는 월가에서 처음으로 침체 쪽으로 전망을 바꾸는 그런 어떤 증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걱정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만 이제 일부에서 레리 핑크 이제 그 블랙록 회장 같은 경우는 뭐 주요 CEO들이 이미 침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 발언을 하면서,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매도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 기회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요. 또 트루이스트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10% 이상 하락할 때 그때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그러니까 56회 중 49회가 1년 후에 플러스가 났다.
그럼 이제 나머지 7번이 예외잖아요. 근데 그 7번 중에서 6번은 경기 침체였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쨌든 경기 침체로 확 가는 거 아니라면 10% 이상 빠질 때는 대부분 다 기회였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데이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낙관론보다는 좀 비관론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특징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틀 동안 10%의 어떤 급락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틀 동안 10% 나온 상황에서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은 사례 모두 다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개월은 80%, 6개월, 12개월은 100% 올라가는데, 근데 이게 이제 통계로서 의미는 좀 약하긴 합니다. 왜냐면 통계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이제 이 샘플이 10개 이상은 돼야 되는데 5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희귀한 사례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 데이터상으로는 10% 이상 빠지면 매수가 들어오더라. 뭐 이런 어떤 데이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제 밤에 제가 그 텔레그램 채널에서 보내드린 데이터죠. 이게 만약에 이날 다우지수, S&P 500이 4% 넘게 빠졌으면 3일 연속해서 4% 넘게 빠진 게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사례는 1930년대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공황 때. 대공황 때 말고는 그런 하락이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 정도로 하락할 땐가? 뭐, 그것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정도. 물론 이제 쉬었다가 또 빠질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적어도 3일 연속 4% 넘게 빠지는 거는 대공황 때 이후에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받아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정서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낙폭을 줄이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준 통계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적으로는 오늘 애플이 계속해서 이제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빠졌고 테슬라도 빠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밀렸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웨드 부시가 대표적인 어떤 강세론이잖아요. 그 데나이브스가 대표적인 테슬라 매니아로 알려져 있죠. 근데 여기조차도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그런 게 나왔고, 또 캐터필러 같은 기계, 중장비 이런 업체 같은 경우는 관세 부과돼서 물가 올라가고 막 이래버리고 또 경기 침체 오고 하면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나오면서 이제 빠졌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데, 이거 잠시 또 표로 설명드릴게요. 밸류에이션 10년 저점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어떤 협상 기대감 이런 것들이 또 제기가 되면서 올라갔고, 달러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다이소 같은 업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가치 이제 이것 때문에 고관세가 되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아무래도 저렴한 제품 공급하는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달러트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엔비디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해 이제 그 EPS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상승 전망치,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의 어떤 전망치를 보면 엔비디아 뭐 이런 거나 이제 브로드컴이나 하여튼 등등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가는 단기적으로 워낙 폭락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이게 실적은 좋아진다라는데 주가는 빠지고 이거 버블을 걷어낸 정도가 이거 너무 커진 거 아니야? 이런 분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반도체주들이 유난히 많이 올라가는 데는 이런 어떤 점도 영향을 좀 준 걸로 보여진다. 마이크론도 뭐 보시면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 뭐 반도체 가격 돌아선다라고 했는데 주가는 뭐 대폭락이 거의 반토막 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저가 매수를 불러왔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제 수급인데 외국인들이 그 2조 2천억 팔았거든요. 그 외국인들 매도 순위가 최근 10년 동안 통계로 보면 5위권 정도 됐나? 하여튼 5위 이내 들어갈 정도의 대규모 매도였어요. 특히 이제 공매도 재개 이후에 외국인들이 8조 원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전체 순매도 10년 내 5위인데 제가 10년치만 찾아봐서 그렇지 그 이상 찾아봐도 아마 하루에 그 예전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율을 감안해 볼 때 저게 아마 전체 순위 5위도 맞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대규모 매도가 이제 나오고 있죠. 근데 어저께 약간 선물과 옵션에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 외국인들이 장 막판에 3시 넘어가면서 선물 매도 규모를 거의 10,000계약 정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10,000계약 정도 매수한 거예요. 거의 이제 한 3시 10분 이후에만 보여지는 것보다 외국인들이 확 돌렸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풋옵션을 많이 매수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8월 5일 전후에서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의 옵션 쪽 한번 베팅을 보고 그때 이후에 주식시장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하루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이게 누적이 되면 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런 표현 들었죠. 이게 좀 시장의 어떤 반전의 씨앗이 되는지 좀 봐야 되는 수준인 것 같다. 근데 그게 오늘장에서도 이어져야 그게 이제 씨앗이
눈에 보이는 게 되는 건데, 어쨌든 약간의 어떤 외국내 선물과 개인들의 옵션의 변화가 좀 생겨서 이게 오늘 장에서도 어떤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나타날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의 지수 위치는 2023년 저점까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본 적 없는 지수로 내려와 버렸어요. 하루 만에. 근데 이제 보통 저렇게 빠졌을 때 제가 뭐 최근에 하락할 때마다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현상이 나와야지만 바닥이 인정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음 날 무조건 급등이 나오고 이틀 이내 한 번의 급등이 더 나와야지만 저게 저점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 다음 날 급반등은 나온 적이 있는데 이틀 이내 추가로 나오는 급등이 안 나오고 오히려 하락이 나오는 그런 상태가 반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바닥을 친 게 되려면 오늘 무조건 급등이 나와야 되고, 오늘이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목요일 이내 한 차례 추가 급등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이제 벗어나는 게 된다. 그러니까 요 패턴도 이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죠.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5조 1천억 정도 왔다 갔다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수치가 나올 거냐. 특히 삼성전자가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 특히 공매도 이제 두들겨 맞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강하게 출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이 바뀌게 되면 공매도가 청산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삼성전자, 그리고 주가도 지금 120월선 깼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절대적인 어떤 지지선으로 불리우는 게 120월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이 지금 깨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거기서 멀어지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이제 반전하는 계기가 될지, 시황상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통해서 시장을 판단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4월 4일 기준으로 이제 코스피 PBR이 0.86인데 아마 지금 0.83 밑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0.83 밑으로, 그러니까 이 차트 표기하는 업체에서 이게 아직 안 나와갖고 제가 보고 있는데 아마 0.83 밑이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경기 침체 없는 조정 시에는 0.83이 바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바닥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더 내려간다라는 건 뭐냐면, 경기 침체가 실제로 발생할 때는 그때 코로나 때 0.59까지 빠졌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더 빠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100을 각오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부근에서 반격이 나오는지 여부가 상당히 시장 판단하는데 중요한 어떤 변곡이 될 수 있다. 이 점도 우리가 기억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장중에 이제 트럼프의 발언,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상대 국가가 개장되는 시간에는 압박을 하고, 자기 국가가 개장되는 시간에는 뭔가, 그러니까 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시장 개장할 때는 뭐 관세, 보복 관세 이야기하고, 중국 증시 개장할 때는, 돌아갈 때는 추가 부양책, 이런 어떤 내용들이 보도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이게 의도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흔들릴수록, 경제가 흔들릴수록 이제 꿇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어 들어와서 이제 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좀 상대 금융시장을 흔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선물 매도가 청산이 되는지.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게, 초반에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어떤 종목이 반등하느냐에 따라서 좀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 피해주들이 반등하게 되면 일단은 요 위기를 좀 벗어나나 보다, 이런 기대를 갖게 되고, 그게 아니라 관세 대피주들, 예를 들어서 뭐 방산, 조선, 제약바이오도 최근은 조금 이제 뭐 관세 이슈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 엔터주,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오르고 이제 수출주가 빠지고 이런 구도가 되면, 이거는 이제 관세 리스크를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서 시장은 그냥 변동성으로만 보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군들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성격, 그냥 바닥 쳤다 또는 더 빠질 거야, 이런 어떤 이제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2주 연속 3% 넘게 빠지면 3주 차에는 이제 반등하는 경우가 더 많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나오긴 했고, 이제 유일하게 아니었던 사례가 2022년 6월. 이제 그때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 우려될 때 이렇게 빠지긴 했는데, 그때 제외하고는 좀 반등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통계 파괴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트럼프의 입, 그리고 SNS에 올리는 글,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좀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그랬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되기 위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패턴,
오늘 급등 상태로 마감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틀 이내 추가로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나오는지 여부를 우리가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긴급 방송 또 올릴 거니까 보기 위해서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